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죠.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우리의 일일남이죠.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줄어든 시장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또 차전지, 대마불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또 차전지, 또 2차 전지인가요? 대마불사라고 한다면 바둑 용어인데 죽기에는 너무 큰 규모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오늘 반등이 다행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고점 4월 19일이에요. 길게 지난 달도 아니고요, 그죠? 불과 거래일로 치면 7거래일 전. 정말 시장이 7일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7일 만에 주가가 코스닥 지수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출렁이었죠, 그죠?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끊어진 다리는 아니지만 계속 출렁출렁 정말 멀미날 지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일단 오늘 증시에 이제 불꽃을 다시 밑에서, 어제는 유턴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유턴 신호가 나오려면 외국인들 매도가 1,000억 밑으로 줄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결국은 어제 1,000억으로 줄면서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다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종가까지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강 후약도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시장은 갈릴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단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오늘 지금 현재 646억입니다. 네, 오늘도 1,000억을 넘기면 안 돼요. 1,000억을 넘기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그러한 좀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1,000억 밑으로 팔 것 같고, 매수 전환해주면 반등폭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살짝 악셀도 밟을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600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100억 보합, 그러니까 안 사고 안 판다, 오늘 제로다, 그러면 장은 더 강하게 반등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속도는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지, 아니면 600억, 400억, 3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악셀을 밟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반등폭을 좀 가늠해 보시고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종목들은 지수 바라기가 됩니다. 해바라기처럼 지수만 보면서 종목들이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 반등 줬다가 떨어지면 또 물량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수에 따라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지수와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 지수가 투매가 나오는 날 바로 이런 흐름들, 투매가 나오면 계속 지수랑 붙어 다니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종목의 모멘텀, 내 종목이 뭐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가 얼마만큼 반등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좀 보시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아마 좀 반등이 나스닥 지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와 좀 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도 장 마감 이후에 나스닥 선물 보면서 미 증시가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어제 다시 리퍼블릭
크레딧 리스크가 또 터지면서 어제도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고 기술주들이 반등했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또 어제 미국 증시는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폭락을 했고요. 안 좋아졌고요. 어제 폭락했던 거는 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어제 30% 이상. 미국은 상한가폭 제도가 없죠. 30% 이상 그냥 수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또 오늘 나스닥 선물은 괜찮아요. 예, 실적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게 나와 좋아서 또 메타 실적이 괜찮게 나와줘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괜찮다.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기술주가 빠지는 것보다는요, 그죠? 은행주가 빠지고 기술주가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물론 둘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태기를 해야 된다면 뭐 무조건 우리는 기술주를 봐야죠. 그래서 기술주 상승이 나와줬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이 일단은 좀 예견되는 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뭡니까? 빅테크 선봉장이잖아요. 특히나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오늘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반등을 주고요. 마음에 안 드는 반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차전지 에코프로가 또 8%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찌됐든 다른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에코프로가 올라가든 그죠? 뭐가 올라가든 일단 올라는 가야 지수가 반등이 나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또차전지, 대마불사 뭐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낙폭이 큰 상황에서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일단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지수 일단 돌려놓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도폭을 좀 키워주면서 지수 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매수가 들어온다면 장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다시 한번 이 또차전지, 2차전지주들의 흐름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매를 기다려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2차전지주들의 어떤 이 매매를 노려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승 특징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의 상승 시그널 들어온 종목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 특징주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두 종목은 뭐 같은 대장주기 때문에 시청을 떠나서 에코프로가 21선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이 깨졌음에도 21평선이 이렇게 좀 깨지고 낙폭이 커지는 그림. 말 그대로 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차티스트들은 어제 캔들이 정말 공포스러운 캔들입니다. 그래서 밑꼬리도 없이 음봉이 쭉쭉쭉 달리면서 21선이 확 깨지고 투매가 나오는 흐름들. 아주 워스트한, 아주 좀 위험한 차트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 주도 업종이 차트 분석을 이기죠. 그죠? 확 그냥 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에코프로도 21선 눌림목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 이평선을 무시하고 넘나드는 이평선을 깨지기도 하지만 또 돌파도 쉽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평선을 제집치나 들듯이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거는 주도주밖에 대장주밖에 없습니다. 대장 업종 내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황 논리로 봤을 때는 일단 에코프로 BM이 일단 오늘 강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이렇게 뭐 종목들이 반등이 따라서 주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2차전지주들은 일단 오늘 시장의 불씨를 좀 살려놓는 좀 도화선 역할을 해 주는 뿐 일단 뭐 이쪽으로 강하게 좀 따라붙자라는 전략은 뭐 딱히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땡큐 에코프로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대응은 약간 더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전주들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 이제 재장주들이 좀 버텨주니까 또 다른 쪽도 스물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한 번 반등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전략 여전히 일침주들 조심하자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승 이걸 뭐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시라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MPC 플러스입니다. 뭡니까? 165% 상승해주고 있죠, 그죠? 뭐죠? 우리나라 상한가폭은 30%인데요, 그죠? 165% 어떻게 하루에 올라올 수 있죠? 얘만 무슨 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아닙니다. 상장 폐지 종목이에요.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고, 상장 폐지가 되면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리 매매 기간을 줍니다. 한 3일에서 7일 정도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사라지기 전에 말 그대로 그냥 저녁값이라도 건져가세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이런 정리 매매 기간에는 상한가 폭이 없어요. 뭐 1000% 오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뭐 또 100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갬블이죠. 시장에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사는 거죠, 그죠? 네, 오늘만 사는 주식 무서워요. 상승도 하락도. 오늘 뭐 150% 올라갑니다만 종가에 마이너스 30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뭐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죠? 보자는 말씀 절대 아니고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종목 혹시 뭐 이거 보고 또 마치 코인처럼 접근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코인은 계속 거래는 되잖아요, 그죠? 얘는 곧 사라져요. 그래서 코인판처럼 종목이 매매 정지 기간에는 움직이지만 곧 사라진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미래생명자원이 좀 움직입니다.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또 추가 상승.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잘 가만 보시면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2차 전지가 뭐 순환매도 돌고 뭐 폐배터리, 뭐 리튬 관련해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뭐 조선주 이렇게 순환매도 돌고 뭐 포스코 그룹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황 논리, 테마 논리로 종목이 움직이는데 지수가 급락을 하면 이상하게 또 이런 좀 전쟁,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지수 유세 하락 구간의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종목들 뭐예요? 네, 식음료, 이런 이 먹거리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흑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또 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을 중단한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글쎄요, 일단 반대로 지수가 좋아지면, 지수가 오늘처럼 반등 주면, 얘네들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뭐 전쟁, 질병,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올라오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반대로 시장이 쪽 반등 나오면 또 퇴장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 뭐, 러시아 리스크가 아니라, 일단 시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대신에 저는 이 자원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주들을 일단 여름쯤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죠. 그죠? 여름이 되면 뭐예요? 뭐 선풍기 봐야 되나요? 뭐 에어컨 봐야 되나요? 물론 그쪽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 거기에 따른 정말 자원, 식자원 고갈 이런 현상들이 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쪽 종목들은 뭐 흑해 관련주라기보다는 엘니뇨와 관련한 식량난,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러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름쯤에 한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관련주로 올라가는 거는 흑해 관련주로는 그런 상승은 따라붙고 싶진 않지만 나중에 여름쯤에 제 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엘니뇨 관련해서 무더위가 올 때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또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 종목들을 공략해보실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지금의 지수 흐름을 좀 잘 방어해주는 역할로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PC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코인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160%의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리 매매 기간이어서 그렇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좀 하락 종목들이 계속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쓰이는데요. 4일 연속으로 이번 주 내내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있죠. 앞으로 대응 전략들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지 하락 시그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성홀딩스가 주가가 오늘 31,000원 다 돌아갑니다. 이전으로 다 돌아갔죠. 그죠? 대성홀딩스 31,000원이면 오르기 오히려 얘는 주가가 올라갈 때 한 5만 원에서 4, 5만 원에 스타트했는데요. 31,000원 거의 끝났죠, 그죠?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과거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하한가가 지금 연속 4거래 연속이고요. 이상급등주가 이제 이 다단계성 폰지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죠. 그죠? 아직 뭐 검찰 수사 단계라 제가 뭐 그거다라고 딱히 정답을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단계성 시세가 아니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상승해서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 과거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2007년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좀 전에, 한 17년, 15년 전에 루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종목이었는데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상한가 한 번도 안 가고 거래정지, 이상급등 거래정지도 안 당하고 한 번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한 10배, 15배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주가가 13일 연속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한가 폭이 15%였기 때문에 뭐 지금만큼 빠지는 속도가 강하진 않았지만 일단 13일 연속 하한가 가면 그냥 종목은 상당택이랑 똑같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 루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폰지 다단계성 주가 급등 상승 그리고 결국은 내 손에서 폭탄이 터지는 순간 정말 이 모든 걸 한 번에 잃어버리는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내가 해서 뭐 피해를 받든 안 받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등장을 할 거예요. 주식시장은 계속 과거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등장을 하겠지만 이런 교훈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종목이 이상 급등주들이 좀 보인다면 무작정 따라붙을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기억하면서 10분의 1 토막 나는 걸 한 번에 팔 수도 없구나.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매매 글쎄요 뭐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이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정말 끝장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뭐예요? 내 거 아니려니 하고 이상 급등주들이 보이면 그냥 관심 종목들 지워버리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하나의 좀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이 하한가 연일 이어지는 사태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상 급등주들이 나올 때 이 사태를 좀 기억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앞으로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좀 지수가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스맥, 세방전지 이렇게 세 종목 살펴볼까요? 네, 선익시스템 오늘 주가가 어제 이제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반등이 또 줬다가 좀 뺍니다. 네, 계속 좀 흔들 거예요. 일단 선익시스템은 지금 부각된 모멘텀은 따끈따끈한 모멘텀은 여기 지난 여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여기 주가 급등 구간에서 월요일날 상한가였죠, 그죠? 나온 뉴스는 이제 애플 OLED 증착 미 8세대 OLED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죠? 애플이 8세대 증착을 LGD한테 이거 해도 돼. 그 기술을 선익과 LGD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키는 LG가 지고 있죠. LGD 디스플레이가 기술 이 라인 교체 기술 개발을 할지 키는 뭐 LGD가 지고 있지만 일단 애플에서 승인은 났다. 그런 모멘텀이 일단 있고요.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이제 나온 재료고요. 이미 노출된 재료고 저는 이제 앞으로를 조금 더 6월 달을 조금 더 기대합니다. 지금 보면 메타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게 나와줬죠. 그죠? 물론 뭐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많이 잘랐어요. 직원들을. 그래서 구조조정의 효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의 실적과 메타의 주가 반등을 6월에 나올 뭐죠? 애플의 이 VR 기술을 접목시킨 헤드셋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거든요. 즉 메타 그 실적은 일단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는 6월 초에 애플이 드디어 공개할 작년에도 연말에 공개한다. 올해 연초에 뭐 CES에서 공개한다. 뭐 WMC에서 공개한다. 뭐 얘기만 많았지 공개가 드디어 이번 6월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플이 나오는 이제
신작. 진짜 신작이죠. 뭐 아이폰 시리즈 계속 출시되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거지만 새로운 디바이스가 공개된다는 것은 전 세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뭐 설레이는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소닉 시스템 관련해서 대장주가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주가는 아마 5월부터 이제 6월이 이제 디데이니까 5월부터 움직이겠지만 소닉 시스템도 충분히 대장에 끼는 있죠. 대장주라는 것은 테마의 대장주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아니고 실적이 뭐 제일 잘 나는 종목도 아니고 외국인 지분이 제일 많은 종목도 아니고 그냥 오를 때 가장 빨리 그리고 뭐 상한가 잘 나오는 종목 시세순이거든요. 간단하죠, 그죠? 테마의 대장은 시세입니다. 소닉 시스템 보면 시세도 나쁘지 않아요. 관련주 뭐 알체라, 뭐 맥스트, 뭐 이런 종목들, 뭐 뉴프렉스, 나무가 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란톡방에 제가 테마가 움직이면 설명을 쫙 드릴 텐데 아직은 좀 모이는 단계, 시세가 출발하지 않고 일단 모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대장주는 저는 소닉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왕이 될 상인가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나와서 빠지네 뭐 이렇게 뭐 주가가 변동이 좀 있지만 그림을 좀 크게 보자고요. 그 그림 내년에 아니요 크게 그려봐야 5월 6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닉 시스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주차 말씀 좀 드렸던 스맥 반등 좀 세게 주죠. 지수 때문에 빠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10% 빠지는데 뭐 종목이 뭐 버틸 재간이 없죠. 그죠? 엔간히 빠져요. 버티는데. 스맥도 좀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좋은 종목은 지수 빠질 때 버티는 종목도 좋지만 빠질 때 어쩔 수 없이 빠지더라도 지수 반등에는 좀 꿈틀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시장 하락에 뭐 어쩔 수 없이 대밀렸지만 지수가 하락을 멈춰준다면 지수보다 빠르게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의 끼를 오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방그룹주들과 연계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방전지가 최근에 조금씩 빠지죠, 그죠? 근데요 세방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방 지주사가 폭탄은 터졌지만 그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세방이 모회사고 세방전지가 자회사. 세방전지가 올라가면서 자식이 엄마 찾아갈 줄 알았더니 엄마가 자식 찾아오네요. 세방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상급등주였잖아요. 그래서 하한가 두방 세방째 맞고 일단 하나가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엄마가 왔으니 아들이 다시 가야죠, 그죠? 세방전지 주가 조정 뭐 많이도 안 빠졌어요. 시장보다는 확실히 덜 빠지긴 합니다. 기업이 좋으니까요, 그죠? 외국인들 요새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겠죠. 그래서 뭐 겁내지 마시고 세방전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중 최저점 올해 이 가격이 아마 올해 제일 싼 가격일 겁니다. 세방전지 자신 있게 한번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 함께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또 지수보다 빠르게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내일까지만 노란톡방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시그널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좀 데모 좀 볼게요. 데모.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미래생명자원 말씀 좀 드리면서 전쟁 관련해서 좀 전쟁 리스크 말고 전쟁 수혜주가 주가가 올라갔다 치면 지수가 좀 안정권에 들어가면 또 반대로 평화 관련주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 시장에 약간 좀 본질적인 기업의 얘기보다는 약간 좀 스토리성 종목들이죠. 그래서 일단 데모 제가 보는 스토리텔링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21선 살짝 지금 올라와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쟁 관련해서 이제 평화,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그죠? 재건 관련주로 데모 그냥 뭐 테마성으로 간단하게 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좀 주셨지만 저가 이제 11시 나와서 여러분들 일일이 알려주는 남자는 내일까지로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뭐 방송을 안 한다고 주식 안 한다는 건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노랑톡방에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큐비츠 마지막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야, 이장에 이런 종목이 있어? 뭐야? 2차 전지야? 뭐야? 무슨 재료야? 정말 실적 성장성에 대한 말 그대로 순수한 종목이에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디 테마에 타고 뭐 어디 관련해서 무슨 관련주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이 안과 검안기, 여러분들 안과 가시면 시력 검사잖아요. 눈 이렇게 목에다 대고 하면 알아서 시력 나오잖아요, 그죠? 검안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상장 주식이 얘밖에 없죠, 그죠? 뭐 같이 얼려다닐 종목이 없어요. 주변주들과 테마를 타고 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혼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 네, 중국 시장 안과 진출 이것만으로도 일단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큐비츠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오랜 업력 갖고 있고 잘하는 회사고, 그리고 뭐 독보적인 회사, 또 상장 주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살려면 얘밖에 못 사겠죠, 그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한 상황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11선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어설프게 눌림목 종목 하느니 그냥 아싸라게 그냥 시세에 뿜어주고 있는 큐비츠, 이렇게 오늘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박스권 돌파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또 휴비츠도 11선 매매를 위주로 차트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11선 매매 기법들을 자세히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딱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 AI 관련주들을 저희가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 마음 AI입니다. 1월 5일에 저희가 처음 공략을 해서 13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4월 들어서는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과연 이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초에 로봇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탑픽주로 제시를 좀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의 이제 탑픽주 부분들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은 뭐 사명이 이제 변경될 정도로 뭐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고 말할 정도로 뭐 대단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마음 AI였습니다. 자, 마음 AI 부분들이 이제 1월 초에 이제 공략했던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상승해 준 다음에 이제 조정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급락을 현재 급락 자리에 탄생 파동에서 제시를 했죠. 1월 5일 날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21선을 타기 직전 마지막 날의 어떤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100%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이후로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주면서 그래도 가장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노란톡에서는 거의 이제 예전에 이제 사명 변경하기 전에가 현재 마인즈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다 이런 제가 별명을 이제 붙여줬는데 결국은 가장 먼저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장이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마음 AI는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저점부터로 보더라도 50%의 어떤 상승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기념비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장이 안 좋았을 때 급락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급등을 해줬다시피 지금도 약간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2의 현재 마음 AI를 이제 이제 찾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에 한번 오시길 바라고요. 노란톡에서는 첫 급등날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상승 변곡을 정확하게 제시를 좀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폭락장성에서 폭락장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수익률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파동 마디매매의 어떤 그 전설이 담긴 어떤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 노란톡방 오시면은 마음 AI를 첫날 급등했을 때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제시했느냐 물어보시면은 잘 알 겁니다.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관심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폭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장 같은 수익을 안겨줬던 마음 AI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또 종목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 합성에 관련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4%가량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12월에 5,000원대에서 쭉 올라와서 35,000원 부근까지 7배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50%가량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저점 부근에 어느 정도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리뷰도 저희가 AI 관련주를 다뤄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는 이 AI 관련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또 AI 관련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뭐 지켜보셔야 되는데 셀바스 AI에 대해서 한번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음성인식, 그다음에 음성합성, 최고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음성인식 가로하고 STT입니다. 사운드 투 텍스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음성합성은 텍스트 투 사운드. 사운드. 알죠? 텍스트를 음성으로 자동으로 변화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STT가 뭐예요? TTS가 뭐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셀바스 AI 부분들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필기인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지면서 요거를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실제 이제 매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만 가지고 있고 뭐 상용화 매출이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환이 안 되면은 현재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유일하게 매출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분야에 60%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셀비 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청 조사라든가 뭐 선박내 무선 어떤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공서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노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일일이 조사하고 녹취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뭐 2, 3일 걸릴 거를 바로 즉석에서 1시간 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비 노트 부분들의 어떤 솔루션도 좀 있고요. 유명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셀비 스피치 에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인공지능 AI 쪽
교육 쪽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부 쪽에서 디지털 어떤 교육 쪽으로 교재 쪽으로 많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별 학습 진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의 어떤 방정식을 한다 하면은 알아듣겠니?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다시 한번 그걸 리바이벌 해주고 하는 그런 개인 지도 맞춤 학습법도 가능한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셀바스에 의해서 가장 특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 업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다음 쪽은 셀바스 AI 쪽에 셀비 메딥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현재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병원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셀비 체크, 자기 몸 관리를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의 어떤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열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셀바스 A 쪽이 뭐 자회사 쪽도 뭐 헬스케어 쪽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매출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이 그냥 단순한 기술력만 올라간 것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고점 대비 절반이 하나의 마디 매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700원이기 때문에 38,000원 잡고 그에 대한 절반이면 얼마죠? 19,000원에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절반 정도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갭상승돼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5일선 안착을 해주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셀바스 AI, 그다음에 솔트룩스, 마인즈랩 뭐 그다음 이런 뭐 기타 등등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또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교육부터 의료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 또 마디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약한 상승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상승세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유한 그런 기업입니다. 메가카르티라는 치료제도 있고 ECM 콜라겐 필러도 보유 중인데 하나씩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예, 자 LNC 바이오 부분들은 우리가 제2의 어떻게 보면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찍이 이제 발굴하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쪽의 종목을 좀 발굴하고 싶다.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 하다면은 제가 자신 있게 LNC 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해도 좋은데 저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LNC 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메가덤, 그다음에 메가본, 그다음에 뭐 메가로 시작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죠.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인체 조직 이식제가 뭐냐, 인공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인공으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증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살 같은 경우, 인체의 살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를 사람한테 이식을 하면은 바로 면역 거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에 DNA 있는 걸 다 빼고 이걸 인공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식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체제로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의 있는 뼈 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DNA만 다 빼면은 그대로 자기 몸처럼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제 시장으로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무릎 관절 쪽에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체 부분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있을 때 유방을 절제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성형 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현재 인대 근육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재생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혁신적인 어떤 기능도 합니다. 이런 쪽의 움직임들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가카티 치료 기전인데 과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무릎을 다치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고관절 수술을 한다든가 인공관절을 많이 합니다.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LNC 바이오는 현재 왼쪽에 제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가 되는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미세 천공을 하고 이걸 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그 현재 무릎뼈가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제 세포나 어떤 신경이 침투를 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이와 같이 비슷한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세포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세포화된 모습으로 뼈가 다시 한번 자라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라든가 유전자 치료제의 어떤 부분들 이쪽의 부분들보다 훨씬 더 부작용도 적고 또 실제 치료 효과를 노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시기 때문에 LNC 바이오의 어떤 특화된 기술력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시죠? 예. 네. 자, 필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데, 자, 필러는 보통 히알루론산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필러는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약간 빵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피부에 다 흡수가 돼서 다시 맞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제 콜라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DNA를 뺐죠.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드니까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몸처럼 인식해서 이 안에 올라가겠네요. 신경도 들어가고 현재 혈관도 자라나고 자기 몸처럼 되고 이것처럼 지방세포도 들어가게 되고 자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서서히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을 자기 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됩니다. 모든 임플란트라든가 어떤 고관절 수술하는 인공관절이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원리를 하듯이 현재 유방 절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슴 성형 수술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감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LNC 바이오의 특화된 기술력. 이제 콜라겐 이런 ECM 콜라겐 필러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기술적인 이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특화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줄기세포와 거의 같은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무튼 LNC 바이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처럼 인식해서 그 부분에 모든 신경과 혈관, 세포 모든 것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뼈 이식제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서 어떤 함몰된 어떤 지방 또 인공으로 되는 그 3D 프린팅 어떤 인공 장기 이런 쪽으로 거의 특화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은 이게 왜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박이 될 수밖에 없는지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중국에 어떤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다음 자 인공뼈 그다음에 인공 어떤 현재 진피 대체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 또 화상하는데도 인공 피부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승하고 조정, 그다음에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LNC 바이오는 당장 급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박을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흥행의 이제 보증수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는 신체 이식 기술 중에서도 이 자기 몸처럼 인식을 해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특히나 21선 타고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에스코넥입니다. 2차 전지 부품 또 수소 생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4%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에도 몇 %씩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2,100원대 라인을 노크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상승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힌지, 그 접히는 부분도 만들고 있고 2차 전지와 수소 쪽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예. 자, 이제 에스코넷 생소하게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코넷이 이제 기본적인 사업은 스마트 부품 제조입니다. 특히 잘 알려진 부분들이 노트북 힌지 또 그다음에 스마트폰 힌지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뭐 기술력이 조금 약해서 약간 후발주자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부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제시를 한 것은 아니래요.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신형 SS에서 배웠지만은 그 원통형 캔, 그다음에 각형 캔의 폭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생산한다고 했죠. 근데 에스코넷도 이번에 이걸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현재 파일럿 생산을 테스트를 이번에 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을 본격화시키고 납품처는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CI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CID로 하기 때문에 캡 어셈블리의 명칭, 원통형 캔의 명칭을 CID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재료가 있는 부분들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친환경 수소 환경 연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FCC 유락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현재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올을 섞어서 이걸 화학 가공 거치면은 현재 수소가 발생이 되고 일산화탄소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수소로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구 쪽에다가 파일럿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연구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리에 좀 진행이 돼서 뭐 중동 진출하는 것도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실리콘밸리에 대한 어떤 공동 투자 협약 이런 실제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에스코넷의 어떤 수소 생산 연구가 현재 이산화탄소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 지켜볼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에스코넷 차트 그것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을 좀 해줬던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 또 상한가 이렇게 전력이 있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면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격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장이 좋으면은 이걸 넘어서 2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2차 전주 그다음에 탄소 쪽 관련된 종목군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는 에스코넷이 좋다. 현재 이거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는 뭐라고요? 조만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타 강사가 찍어준 종목이에요. 예. 당구장 표시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2차 전지 부품과 탄소 쪽 여러 가지로 사업을 뻗치고 있고 일단은 2차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해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사업성과 함께 수급 시그널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기법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상승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